네, 김영입니다. 네. 서울시장 앞에 덕수궁 앞입니다. 광주의 그 유튜브로 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오셨던데, 애국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부산도 못 가고 대구도 못 가고 오늘 광주도 못 갔습니다만 많은 애국 시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 덕수궁 앞에서부터, 덕수궁 앞에는 또 조그만하게 또 별도로 또 이 집회를 하시는데, 여기로부터 광화문 쪽으로 오늘은 역으로 한번 이렇게 다녀볼까 합니다. 일단 카메라를 뒤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덕수궁 정문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말씀을 일타를 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가들입니다. 여의도 가들이, 광화문 가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가들이, 정말 부동산으로 이야기만 부동산들을 정말 막거나 기동하나 정말 목숨으로 들어가지고 끝없이 부동산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거기에 맞추고 있다 이거죠. 헌법적 판단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오늘도 시청 앞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은 5.18을 헌법에 수록시키고 그리고 개헌과 대선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그리고 문재인 그쪽은 바로 이재명의 대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개헌을 전달된 오늘 조합이 만세! 제가 정말 만일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5월 18일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바로 전남도청 앞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문가들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많이를 떠들어도 전국 좌파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날 1000만이 여기 모이면 우리가 여기를 모든 것이다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모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5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 이놈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 불의에 항거하면서 온몸을 불에 던져 국민저항권 1호가 되신 59세 고 김태권 애국열사를 추모합니다. 우리는 즉각 시민 추모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오시고 그 지난주에도 오셔서 지속적으로 추모하고 도와주시는 그 금액을 모아서 유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59세 1965년생 고 김태권 열사가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에 맞서서 불의에 항거하면서 이렇게 분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모의 산을 만들고 추모하고 있고 후원금을 모아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 그리고 사모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1965년생입니다. 59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 이놈들아 어떻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 따지면서 온몸을 불살라 자유와 법치의 재단에 드린 김태권 애국 열사를 추모합니다. 김태권 그의 믿지 않으리 고생 많으세요. 꺼지지 않으리 아까 들었어요. 아, 이거 참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적였는데. 아유, 제가 이번 돌아가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챙겨가지고 그러시구나. 지금 모금액을 상당히 많이 모아서 우리가 끝날 때 되면 4시 반 되면 여기서 시민들 모아놓고 다 공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개를 한 금액을 즉시 계좌로 송금을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송금을 많이 모아드렸습니다. 저도 계좌로 따로 좀 네네네. 제가 다들 고생하셔요. 1월 15일 공수처 앞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 이놈들아 어떻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 같이 운동하신 온몸을 우리 불살라 교수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태권 애국 열사를 추모합니다. 알겠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 학자들 사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전부 사법고시 패스할 수 있는 실력으로 배가시켜주겠다고 지금 적금을 수배하고 여기 오셨어요. 가짜 헌법 학회가 뭔가 섭취해서 만들어서 나물거리다가 바로 이분한테 단일격의 박살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헌법을 설명해 오신 헌법학자 김학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아픕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아픕니다.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울어도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 분하고 원통합니다. 며칠 전 이재명의 뻔뻔스러운 국회 연설을 듣자니 더 열불나고 천불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권력 독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하면서 헌법 파괴 세력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헌법 파괴 세력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헌법 파괴 세력입니까? 이재명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국가 반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를 파괴한 자가 민주당이고 법치를 파괴한 자가 이재명이며 적법 절차를 파괴한 자가 공수처여 경찰이여 검찰이며 우리법 재판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국가 반란 세력의 수괴인 이재명을 상대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이재명의 반란을 진압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속에는 국민의 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투쟁 방향도 잡지 못하고 2달 넘게 우왕좌왕하면서 눈알만 굴리는 국민의 힘은 우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직도 윤석열인데 조기 대선 끝나는 이런 몰상식한 국민의 힘은 대호 각성하기 바랍니다. 대우 각성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눈치 보는 국민의 힘에 저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 분노의 현장에 합류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한간에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망명된 자들이 있고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있는데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투쟁 의지를 볼 때 하야의 하자도 꺼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준비한 결심이란 하야가 아니라 변호인단 총 사퇴를 통한 탄핵 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애국 동지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대 0 운운하는데 이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거짓 선동질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근본 탄핵 결정은 4대 4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본 탄핵은 4대 4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좌파의 핵심들은 5대 3 내지 4대 4로 기각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1대0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근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고문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흔역 선고일날 헌법재판소는 선고하지 못한 것은 4대 4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고 아직 마흔역에 대한 선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4대 4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5대 3이라면 망라하는 문영배가 바로 선고 기회를 잡고 의원식 편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한 명의 재판관이 부족해서 마흔역 선고를 못하고 있는데 2명을 확보할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첫째,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나누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달라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제 우리는 우리법, 헌법, 재판 관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발언을 하지 모르시면 헌법, 재판관과 헌법, 재판관은 다른 것인데 오늘 입법, 헌법의 헌법, 재판관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와 재판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유와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약속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재판관이 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훌륭한 재판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애국독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급류에 쓸어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의 개입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산 같아 보이는 반국가 반란 세력의 위력이 평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가 작게 보일 때까지, 아니 흐물흐물하게 보일 정도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 구치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광화문 시wil 안에서 대한민국과 교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 띄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에바라가 결시합니다. 막혔던 대한민국에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학생 교수님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날씨가 좀 산산해졌어요? 제가 날씨가 추울 때 가장 따뜻한 날로, 날씨가 더울 때 가장 시원한 에어컨이 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 나라입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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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뜨끈하죠? 자, 전부 다 이제 일어나세요. 관절염 치료 받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가가 함께 충전가를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행사만의 운전을 실시한다. 고소는 수련한다. 하나, 둘, 하나씩 인생을 치겠습니다. 인생의 박수. 인생의 모습에 소동과 소의 앞날이
자, 앉으시고요. 앉아주시고. 참 가사가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목숨을 이슬처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진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으면 나는 진짜로 목숨을 버리겠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버리지 마십시오. 저하고 지금 나오는 목사님하고 두 분만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책임질 지도자가 있어야지. 저가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넘으셔서 대단합니다. 오늘도 5,300만 국민이 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계셔야 되는 것이고, 맞죠? 자,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는 솜털같이 따뜻하지만 좌파들에게는 연독칼처럼 날카로우신 장강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 애국 시민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사 직전 죽어가기 직전에 이 나라를 인공을 시켜서 살려내겠다고 외치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비상대응령을 선포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라고 일깨워준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손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아니 저 광고들에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건물 안에 있는데 불이 나서 저 가스가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 내 자식을 먼저 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보면 우리의 대통령은 이 국민을 죽게 내보내줄 수 없어서 그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시켜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광훈 목사님을 오늘도 중심으로 청계천 시작점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사랑으로 바꾸면서 공부를 못하는 그 분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화군의 위력인 것입니다. 강화군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가 벽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법부를 보십시오. 법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사법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이쪽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데 여기 차가 다니는 거니까 저쪽도 같아요. 근데 저 꽃 끝에 쪽에는 이제 좌파들, 저 끝에는 좌파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를 다녀야 되니까 통행하니까 세종문화회관까지 거기까지는 우파들 집회하고 그 위쪽으로는 좌파들. 그래요? 네. 문화회관까지 세종문화회관까지 이쪽으로는 다 우파고 세종문화회관 저쪽으로 이제 격리시켜놨어요. 그래. 그리고 좌파는 얼마 없어요 사람이. 민노총 그것들이 문제가. 아까 민노총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걔네들이 조직적으로 오니까. 걔네들은 돈 받고 와요. 그러니까 병이지. 걔네들은 돈 받고 오는 애들. 우파는 그냥 나라 사랑해서 오는 거고. 그럼요. 우리가 뭔가 있어요? 나라 사랑. 그러니까 다르죠. 생각해서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내가 아픈데도 잠을 하나 못 잤는데도 왔어. 아프신데도? 네. 막간을 이용해서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인터뷰? 여기 세종산까지 우리 우파예요. 네.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네. 일산에서. 잠깐 한번 돌려볼게요. 인터뷰 한번 하세요. 인터뷰 좀 하라고 하시더니 피하시네.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국민의 힘에도 다 들어가서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 먹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3월 1일 날 원수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말입니다. 6.25가 터졌을 때 대학생들을 전쟁터에 군 징집 변제를 해줘서
안 내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의 인재들을 키워내야 대한민국의 문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서 대학생들을 전쟁터에 안 내보내고 많이 오셨습니다. 고등학생을 내보냈어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키워놓은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 해야지. 동남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이런 지역을 돌아보니까 중국이 정권을 가지고 저들을 다 먹어가고 있는 해양을 다 먹어가고 있는 지금 중국이랑 나라가 없는 순간 공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잘 아는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3월 1일 날 전 국민이 다 나와서 천만이 모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부정선거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중국과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선관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한국이 함께할 것입니다. 애초에는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 그리고 이 중국의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함께 움직일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 살려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정남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요 저 바깥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날만큼은 광화문으로 나오자!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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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신 우리 장하민 목사님께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고 행사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치매 치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치매, 나쁜 병이기 때문에. 자, 오른손에 물기를 들고, 해가지를 들고, 왼손에 성공기를 들고, 왼손에 성공기, 오른손에 태극기, 왼손에 여기까지가 우파들 집회 장소가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멀리 저쪽에 그 지금 좌파들 집회하는데 좌파들은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쪽 광화문 앞에 이케야 뭐 몇백 명 정도 수준. 그럼 아예 뭐 집회 폭망이라고 봐야죠. 거의 광화문은 우파들 집회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몇백 명 수준이고 우파들은 보통 10만 명 이상 뭐 10만 명, 20만 명씩 오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덕수궁에서 광화문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